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고전 컴퓨터는 없어지는 걸까요? 비트코인 암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UST 키스트스쿨 양자정보전공 한상욱 교수입니다. 양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과연 뭔지, 그리고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학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도 컴퓨터로 보고 계시죠? 책상에 놓인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 컴퓨터들은 정보를 비트라고 하는 단위로 처리합니다.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 한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스위치와 같은 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특별한 단위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라고 하는 건 퀀텀 비트의 그 약자인데요. 이 큐비트는 고전 컴퓨터의 비트와는 다르게 중첩이라는 매우 재밌는 특성을 가집니다. 중첩은 중첩이라는 단어에서 내포하듯이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특성은 얽힘입니다. 두 개의 큐비트가 서로 얽혀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한 큐비트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어떻게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조금 복잡하시죠? 중첩과 얽힘이 왜 빠른 계산, 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까라는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중첩이라는 거는 0과 1의 상태가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거의 인풋이 0000인지 0001인지 0010인지 이렇게 16가지가 있는 인풋에 대한 출력값을 낸다고 하면 각각의 인풋들을 한 번씩 집어넣고 나온 출력을 16번 계산한 결과를 내봐야 16가지의 결과를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중첩이라고 하는 건 0과 1이 함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4개가 있다 그러면 0과 1이 동시에 있는 큐비트 4개를 한 번만 연산을 하면 16가지의 연산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얽힘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 큐비트 하나가 동작을 하게 되면 다른 큐비트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같이 얽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가 연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얽힘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개 정도의 단추가 있는 자물쇠를 푼다라고 했을 때 고전 컴퓨터는 그 4개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16개의 경우의 수 모두를 시도를 해봐야 자물쇠를 열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보시는 표는 문제 크기에 따른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소요 시간의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건 문제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n이 커질수록 양자 컴퓨터의 장점이 엄청나게 크게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 빠르고 좋을까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고전 컴퓨터는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이 간단한 사칙 연산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상 위에 계산기보다 훨씬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계산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0과 1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상태를 가지고 모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큐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첩, 얽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중첩과 얽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양자를 이용해서 큐비트를 이용해서 빨리 할 수 있는 형태의 계산은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주기 함수의 주기를 빨리 찾는 이런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문제들은 빨리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빠르게 한 이런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힘은 문제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그리고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발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면 신약을 개발할 때 지금은 10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이 몇 년 안으로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 특히 전염병 같은 어떤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 그 대응책을 찾는 게 엄청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하고 택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와야 제일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나 최적화된 계산 결과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 양자 컴퓨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경로로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발전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고정 컴퓨터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부분은 양자 컴퓨터가 풀게 하고 기존의 고정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부분은 고정 컴퓨터가 푸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류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프로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GPU라는 굉장히 강력한 고정 컴퓨터에서 계산을 제일 빠르게 하는 그런 칩 모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듈을 이용해서 고정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꼭 물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암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안전합니다.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독하려면 오류가 없는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암호 해독에 필요한 배수학적인 문제는 오류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전혀 의미 없는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런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20년 또는 3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기술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그 시기에는 적용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적극적으로 상용화가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오류 문제입니다. 계산기가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큐비트가 너무너무 민감해서 계산 중에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1000번 연산하면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에러가 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류를 줄이고 수정하는 기술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큐비트는 기본적으로 양자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양자가 뭔지가 더 중요한데요. 양자는 미시세계, 여기서 말하는 미시세계는 정말 원자 하나, 피달갱이 하나와 같은 정말 극미시세계입니다. 그 미시세계의 어떤 것들이 얽힘과 중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전부 다 그걸 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히 작은 미시세계의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온도가 살짝 바뀌어도, 진동이 살짝만 있어도 이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자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쳐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샹들리에 같은 거대한 통이 이렇게 보입니다. 금색 줄로 이렇게 나오면 그 통은 극저온 냉동기, 여기서 말하는 극저온은 절대 온도 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mK 정도의 온도까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냉동기의 신호를 전해주는 라인이 금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극저온 냉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큐빗의 양자 상태가 깨지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극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냉동기를 사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온에서 동작하는 큐빗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온에서 동작하는 큐빗들은 또 다른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꼭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에 구글에서 윌로우 칩이라고 하는 큐비트 칩을 만들었는데 그 큐비트 칩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큐비트 수의 한계입니다. 아직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큐비트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큐비트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고 제어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큰 숙제입니다. 세 번째로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킬러 앱이나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AI가 우리 삶에 들어왔던 거는 챗GPT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를 챗GPT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까지 오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20년, 30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IT 기업에서는 5년 안에 몇몇 특수한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사의 여성 계산 전문가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IBM의 초기 컴퓨터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5년 내에 거대 국가기관이나 거대 기업들과 같은 특수한 곳에서 먼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성숙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용화를 더 앞당기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분야는 단지 물리학만 필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컴퓨터과학, 반도체공학, 전자공학 등 굉장히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양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큰 기술적인 발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은 2040년경에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 추정치는 약 1,730억 달러로 한화로 약 한 24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이 분야에서 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반도체 공정 기술과 ICT 역량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에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술 중심 국가가 아니라 경제 중심 국가라고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양자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서는 반도체 공정기술, 제조업, ICT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큐비트 방식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연구개발 방향이었는데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큐비트를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칩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요?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한국이 양자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양자 연구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양자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을 연구 거점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양자 연구 거점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1년에 몇 번 특별한 행사에서 만나서 교류하는 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복도를 지나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거점, 장을 만드는 것이 진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래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양자 기술이 인류가 지금 직면한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양자 경제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기술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